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형과 전편집 기능 등을 이용해서 차트를 손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형태의 차트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문의를 해 주셨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런 형태를 만들 수는 없죠. 기존 차트로 갖고는. 그래서 이거를 도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특이점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기준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차트 같은 경우는 545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오른쪽은 375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각각 58, 65, 48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값에 따라서 이 차트의 높이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차트를 보여줄 때 정확하게 비율에 따라서 이런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차트를 사용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도형으로 이 높이를 구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파워포인트 화면이 떠 있는데, 값에 따라서 도형의 높이를 다르게 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직접 도형의 높이를 숫자로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 이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직사각형으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너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너비를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도형 서식에 가 보시면 오른쪽에 크기 부분이 있습니다. 크기에는 너비가 있고 높이가 이와 같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기준이 5.76cm죠. 그래서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차트의 높이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즉 첫 번째 값이 545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545라고 하는 값을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5.45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 첫 번째 차트의 높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 높이를 한 이 정도, 2배 정도는 키워야 되지만 여기서는 만들 때 우선은 이 상태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의 항목들이 총 이것을 포함해서 5개죠. 그래서 복제를 합니다. 자,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복제가 되고 총 5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거만 이렇게 이동해서 이 차트의 오른쪽에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파워포인트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렬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도형 서식에 가보시면 정렬이 있고 정렬에 맞춤이 있습니다. 자, 위쪽 기준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 맞춤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이와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개체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렬 그리고 맞춤 기능을 잘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로 뭔가를 작성하실 때 굉장히 빠르게 정렬하고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더라도 시간이 한 50% 정도는 단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도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익히실 때까지는 사용을 해 보시기를 권장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각각의 높이를 지정을 해 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개체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형 서식의 크기를, 자, 두 번째는 값이 58이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0.58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쳐주시면 실제 값에 58 정도에 해당하는 높이가 이 첫 번째 거와 대비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거는 65였습니다. 그래서 0.65를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네 번째는 48이었기 때문에 0.48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에 따라서 이 높이를 여러분들이 수치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375였죠. 그래서 3.75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그 값에 대비돼서 이 높이가 이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첫 번째 거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아래쪽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도형 서식에 맞춤을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 맞춤을 해주시면 아래쪽에 이와 같이 정렬이 되었습니다.
같이 아래쪽 기준으로 정렬이 되었으면 이제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선택해 주셔갖고 마우스를 이동해서 이 가이드 선을 잘 보시면서 이와 같이 이동을 해주시면은 손쉽게 이 위치를 여러분들이 잡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으므로 크기를 조절해 줘야 되겠죠. 자, 이것을 모두 다 이와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룹화를 해서 그룹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높이만큼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크기가 이 값에 따라서 조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일정하게 조절이 돼서 여러분들이 높이를 바꾸더라도 이 값에 따른 크기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었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 해제를 선택합니다. 자, 이제 이 각각의 개체에 대한 색깔을 변경해 줘야 되겠죠. 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자, 도형 채우기를 선택하고 첫 번째 개체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개체들도 모두 다 색깔을 변경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요 도형들 간의 선들을 연결을 해 줘야 되겠죠.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선을 선택해 주시고 임의의 길이로 이와 같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그려 주시면은 이 수평선을 손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도형 서식에서 윤곽선 색을 적정하게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대시 부분이 있었죠. 그 대시 부분을 적당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동하셔갖고 요 위치에다가 잘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위쪽으로 정렬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도형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이 선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선이 선택이 되었죠. 자, 도형 서식에서 정렬을 선택해 주시고 위쪽 맞춤으로 이와 같이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선의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은 이 첫 번째 도형하고 두 번째 도형에 맞는 이런 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요거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을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셔갖고 오른쪽에다 배치하고 또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각각의 개체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도형하고 이 두 번째 선을 이와 같이 Shift 키를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서식을 선택해 주시고요. 정렬해서 맞춤, 그리고 아래쪽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동할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세밀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도형과 선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와 같이 맞춤을 해주시고 아래쪽 맞춤을 해줍니다. 자, 이것도 이제 혹시라도 이동이 필요하면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도형과 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와 같이 맞춤해서 아래쪽 맞춤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정렬과 맞춤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것도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셔갖고 이와 같이 해당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 주시면은 선들이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도 선을 추가해 줘야 되겠죠.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직선을 선택해 주시고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와 같이 적정한 위치에다가 적정한 크기의 선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윤곽선 색을 변경해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첫 번째 개체를 Shift 키를 선택해서 이와 같이 동시에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정렬 그리고 맞춤을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 맞춤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이 아래쪽에 선이 잘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모두 다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화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되고 이것을 정 가운데에다가 한번 배치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도형 서식을 클릭하고 정렬해서 이 맞춤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혹시라도 위쪽에도 정 가운데로 맞추려면 중간 맞춤을 해주시면 이렇게 윗부분에 정확하게 이 도형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 해제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밑에다가 텍스트를 넣어 줘야 되겠죠.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텍스트 상자에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자, 이메일 위치를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값을 입력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되었으면은 홈 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서 글자 크기를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단락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와 같이 이 도형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서 가운데에다가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도 항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도 텍스트 상자를 새로 만들지 마시고요. 자,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해당 텍스트 상자를 복제를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잘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점이 됐죠. 자, 컨트롤 D키를 누르면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지점까지 이렇게 잘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내용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어졌으면 기본적인 아래쪽의 축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상단 부분에다가 화살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 그리고 이 자유형 곡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방법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에 어떤 곡률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이러한 일반적인 자유형 도형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도형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중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선이 들어갈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을 해주시면 이런 모습이 되었죠. 자, 도형 윤곽선을 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두께를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화살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왼쪽 부분에서 선이 잘려야 되고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에서도 선이 잘려야 되죠. 그래서 이 잘리는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점 편집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4개의 점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지금 경로가 닫혀 있는데 이 경로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을 좀 열어줄 텐데요. 여기다가 점을 하나 추가합니다. 자, 선에서 커서의 모양이 이와 같이 점 형태가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다가 점 추가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점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를 부분에도 이와 같이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여기다가도 점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여기서도 점 추가. 자, 그러면 이제 2개의 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래쪽 부분을 열어줄 텐데요. 자, 여기서 아래쪽 점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경로 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선이 이와 같이 꺾이면서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선의 모양이 변경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로 열기를 할 부분에 이와 같이 점을 추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선의 모양이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자, 여기서 점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점 삭제를 선택합니다. 지금 점이 없어졌죠? 여기서는 아래쪽 점도 점 삭제.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점 삭제를 만들어 주시면은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직각인 경우에는 자유형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약에 곡선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자유형으로 할 때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도형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되었으면은 자, 지금 보시면 이런 모습이 되었죠. 자, 요거를 선택해서 도형 윤곽선의 두께를 다시 원래대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 대시 부분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대시를 파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기 편하도록 빨간색으로 했지만 다시 원래대로 까만색으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것을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만약에 도형의 가운데 부분으로 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때 이 선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조절해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화살표를 넣어 줘야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도형 윤곽선에 가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도 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표현될 수 있는 화살표의 크기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큰 화살표를 만들고자 한다면 선에 있는 화살표 옵션을 적용해 주시면 안 되고 도형을 추가를 해 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도형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화살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기본 도형 중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해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만들어 주고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 그리고 도형 채우기는 검은색으로 선과 동일한 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고요. 자, 이것을 회전시켜 줘야 되겠죠. 자, 도형 서식에서 정렬 그리고 회전을 선택하고 상하 대칭을 해주시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각각의 계열에 대한 값을 추가해 줘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자, 이때도 새롭게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도 되지만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하시면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준선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줍니다. 자, 복제된 것을 위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첫 번째 값을 입력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545 값이 입력이 되었으면 자, 이것을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점에다가 자, 이와 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색깔을 흰색으로 변경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흰색으로 해주고 또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복제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지점 또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다음 지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 도형 위에다가 값을 넣어 줍니다. 또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마지막 지점,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검은색으로 변경을 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값이 들어갈 텍스트 상자는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모두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모든 값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와 같이 모두 다 선택해 주시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그룹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옮기시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밑에다가 내용들을 입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조절이 됐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단에도 제목을 한번 추가해 줄 텐데요.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여기다가 임의의 위치를 클릭하고 제목 입력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이 들어가려면 이것을 조금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어떤 도형을 이용해서 이런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기준점에서 시간에 따라서 여기서 제시된 만큼 감소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이 항목 4에 대한 이런 값이 나오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 차트 형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정렬, 특히 이제 요 배열 부분 있었죠. 여기 홈 탭에도 정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어떤 도형의 크기, 값에 대한 크기 이런 것들은 이 도형의 수치를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 줌으로써 훨씬 더 이런 것들을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해 보시면은 지금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이 더 소요가 되지만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빠르게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주제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계속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댓글이나 혹은 이제 제 블로그에 오셔갖고 블로그에다 남겨주셔도 그런 것들을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든 거는 제 블로그에 같이 어떤 절차라든지 그리고 파일들을 공유함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